그러면 이제 이 그 자동차를 대표하는 현대차, 기아차 어디까지 상승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증시 중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무려 이제 2.36% 한 주간 동안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좀 약간 부진했지만 그래도 1.40%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 3,100포인트를 안착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항상 3,110포인트가 일단 도달해야 된다. 그래야 3,150포인트를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서는 3,11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3,110포인트를 안착을 해야지 이 코스닥 지수도 같이 따라오는 그런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 우리 지수나 대형주들이 올라갈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주도의 이제 대형주 쏠림 현상.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리의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번 주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21선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래도 SK이노베이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는 매도하시면 안 되고 보유하시라 그랬는데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지수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중소형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번 주나 저저번 주 한 2주 전만 해도 건설주, 철강주, 조선주 계속해서 방송이나 여기저기 매체에서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하는 시점이 단기적으로 또 고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기아차,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 그럼 지금 또 사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또 잠시 뒤에 왜 지금 이쪽 섹터를 또 진입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이쪽 섹터가 강할 수밖에 없던 부분은 미국의 테크 기업 영향이 큽니다. 테크 기업은요, 뭐 애플이나 테슬라, 그리고 이제 인텔과 같은 미국도 이제 기술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 철강, 건설 섹터가 강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들이 강하게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 자금들이 테크 쪽,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옵션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고 옵션 만기에 또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지금 신흥국이나 이런 위험자산 쪽, 특히 이제 가상화폐에서 비트코인이 7,4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창투사 이런 이 가상화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나무,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를 운영을 하는데 이런 쪽에 투자했던 창투사들이 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우리기술 투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그리고 또 하나투자증권도 이쪽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 때문에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에 이 섹터 중에서 테마성이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는요, 뭐 두나무나 마켓컬리 이와 관련된 종목들 뭐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창투사들의 상승 흐름이 또 하나의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창투사 쪽도 보유자 영역이니까요, 바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과 철강, 건설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 조정이 더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하고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섹터로 또 갈아타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건설 섹터하고 조선, 철강 이 섹터들은요 올 한 해의 주도 섹터입니다.
네, 올 한 해를 책임져줄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과 조선철강 쪽은 심하게 눌림목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눌림목에서 매도를 하시고 또 고점권에 있는 이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또 그다음에 또 자동차 뭐 또 갈아타신다면은 저는 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요, 아마 다음 주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자, 지수 중에서 아까 조금 있다가 제가 지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150포인트. 네, 이거를 도달을 한 다음에 돌파를 해주면은 오히려 이제 지수 관련주 이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만약에 3,150포인트 그 자리를 고점으로 맞고 떨어진다면은 오히려 또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수 관련주인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는 떨어지고 오히려 이 조선, 철강, 건설 쪽에서 반등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음 주는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냐 아니면은 그동안 강한 상승을 흐름을 보였던 조선, 철강, 건설주냐, 네, 다음 주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은 저는 지수 상단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서 네, 저랑 같이 예측을 하시면 되죠. 3,150포인트 부근을 돌파를 해주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관련주들을 좀 더 가져가고 3,150포인트를 딱 맞고 떨어지는 순간에서는 조선, 철강, 건설 네, 그동안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 위주로 다시 교체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요, 온 시장의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 8년간 2조 2,500억 달러, 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다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강하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요, 레임덕 없이 강하게 정책을 발휘를 하려면 1년 8개월이 남았다고 합니다. 1년 8개월 동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추가 부양책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렌드나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 섹터들 물론 이제 그 우리 시장에서 조선, 철강, 건설주들이 조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 이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자마자 그런 섹터들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 그 캐터필러 조정이 잠깐 나왔고요. 또 건설 관련주도 뭐 A콤이나 이런 건설 관련주들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건설, 조선, 철강이 잠깐 조정을 보였는데요. 저는 하나의 그 흐름, 네, 웨이브 이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철강 건설은 올해의 큰 주도 섹터고 큰 흐름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2조 2,500억 달러 네,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신경 썼던 부분이 법인세율 인상이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1%에서 28%까지 증가를 시킬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법인세를 35%까지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28%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 부분 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부분이나 데이터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현재까지는 법인세율 인상 부분에 있어서 뭐 충격은 아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런 법인세율 인상 이 악재는 일단 덮어져 있는데 증시가 고점에 있고 악재로 돌변하는 때 항상 증시가 고점일 때 우려감이 나올 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더 인상할 거다 이런 인상할 거다라는 그 가능성을 시장에 던지면은 그게 바로 악재가 돼서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찬웅 대표가 이 법인세율 인상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고점에서는 언제든지 악재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다가 법인세율 인상 얘기가 계속 고점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 부양책, 네, 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경기 회복, 네, 인플레이션 상향. 자,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인플레이션 부분의 한 2% 정도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돈이 많이 풀립니다. 이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인프라 투자를 하고 돈이 풀리게 되면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금리 밀어 올리면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시장의 상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용인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는 시장의 악재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2% 정도 생각했는데 뭐 3% 4% 올라간다. 이거는 분명히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의 고점에서 이 용어들 법인세율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미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용어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까지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방향성도 일단은 우상향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이제 1.7까지는 시장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7, 4, 5 뭐 이 정도까지는 인정이 된다. 여기에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은 이게 아니라 1.8이겠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1.6에서 1.7까지는 시장에서 허용하는 이 국채 수익률, 즉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이 정도는 시장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제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였는데 뭐 우려감이 일단 완화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올 상반기 6월까지 보통 이제 2억 명 이상의 그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뭐 인구의 반절 이상이 상반기 내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 아직 우리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 유통, 이런 쪽이 좋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벌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 5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00명대는 허용 수준인데 500명까지 가니까 또 1000명 가는 거 아니냐. 그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고 유통이 좀 우려감이 있는데 여러분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작은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유통가는 사람이 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었다면은 사람들이 집콕, 방콕 시대에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벚꽃이 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또 예를 들어서 벚꽃 구경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시작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캠핑족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와 유통은 계속해서 저는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유통, 음식료 관련주들은 눌림목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추격 매수하면은 꼭 하루 이틀 있다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자동차냐 지금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또 보유자 영역. 저번에 SK이노베이션 저번 주와 이번 주에 SK이노베이션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네, 이 질문을 또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은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를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때는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보유자 영역입니다. 한 3, 4일간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다음 주 4월 11일 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그 행사 여부가 다음 주에 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반도체, 자동차는 지수를 보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또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중간에 딱 띄워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림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의 허용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선이 그어져 있죠. 이 선을 넘고 1.8까지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장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없이 여러분들 시장을 판단한다면은 그 손전등 없이 터널을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죠. 하지만 이런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은 되고요. 또 우리는 환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에서 일단 1145나 1150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또 강화되기 때문에 환율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는요,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항상 제가 이 국고철을 통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벌써 3주 동안 그어놨던 하단과 상단입니다. 하단 부분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2950포인트 이 부분을 지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2970이었죠. 근데 이 2950을 깨지 않으면 괜찮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3150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자, 3110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3110이 안착이 되면 우리는 바로 3150까지 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3150을 돌파하냐 돌파하지 않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 3150을 돌파하면은 여러분들 주식 비중을 좀 더 높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ETF 중에서 인버스 하락 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변곡점이기 때문에 ETF 인버스 그러니까 하방 쪽보다는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현금을 오히려 인버스보다는 현금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150포인트를 돌파해 주면은 주식을 더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을 명확히 해드릴 테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국고철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 이 박스권이었는데요. 작년 8월 박스권과 8월에서 10월까지의 이 박스권 약 11주였습니다. 자, 그동안 11주 이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 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진검승부입니다. 네, 여기에서 다음 주가 상승 쪽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은 바뀐 겁니다. 네, 이 박스권이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월봉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월봉 엄청나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3월 시장 그때 이제 3021포인트 안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착을 했고요. 4월, 네, 원래는 다음 주가 이렇게 4월로 딱 넘어가면 좋은데 목요일, 금요일, 4월 한 주 동안 그래도 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월에는요. 여러분들 어떤 걸 보셔야 될까요? 네, 지수 중에서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거래량은 여러분 이 지수에서 거래량은요 돈을 뜻합니다. 네, 돈. 즉 이 4월 달에는 3월보다 거래량, 즉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4월에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많은 돈을 가지고 돌파를 해준다. 어설프게 돈이 3월보다 여러분이 여기가 지금 3월입니다. 3월보다 어설프게 거래량, 즉 돈이 반절밖에 안 들어왔다. 그런데 위쪽을 돌파하려고 시도한다. 일단 도망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3월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서 고점 상단을 돌파해준다.
뭐 제가 기준을 삼는 것은 뭐 3,250 정도인데 뭐 3,150에서 3,250을 돈을 가지고 돌파해 준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이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고철을 통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또 좀 부족한 부분은 이 방송 끝나고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이 지수만 보고는 여러분들 돈을 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4월 달에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봐야 되는지 잠시 뒤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전략 바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난 한 주였다. 조선, 철강, 건설 섹터는 눌림목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다음 주는 굉장히 얘기거리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연례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3월 IMS 서비스 PMI 지수를 또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IMF의 연례 회의에서는요, 이제 글로벌 경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개선 신호를 체크하면서 경기 민감주 보시는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소비가 살아나고 또 투자가 확대가 되는 그런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글로벌 경기 개선 신호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은 소비, 건설, 철강, 조선 뭐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IMS 제조업 지수는요 3월 이후에 3월 64.7%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렇게 생각보다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닌데 체감은 약한데 지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먼저 수출 국가는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비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수출된 거를 물건을 받아서 또 소비자한테 가는 데까지 2, 3개월의 시차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출 기업들은 이런 그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6.6%로 최고치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장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죠. 물건이 가는데 3월 달이 좋다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4월, 5월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역시 IMS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위주의 그 강한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막 미국 쪽에 투자하라고 계속 자국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그랬죠. 그 부분의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LG전자 또 LG그룹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제 LG그룹이 뭐 LX그룹하고 또 분가를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드디어 LG전자가 이사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 사업의 철수 여부를 공식화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뉴스가 살짝 나왔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업부, MC 사업부를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LG전자의 이사회 개최 드디어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요, 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협력사들 뭐 예를 들어서 소재부터 해서 스마트폰 부품 이런 부분까지 다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7일 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는 기준이 예상 영업이익 8조 8천억이 나오는지 이보다 더 올라가면은 이제 컨센서스 상회, 상향이죠.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온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8조 8천억 이상에 나오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나오는지 여러분들 7일 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의 주시하셨다가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상향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하회한다. 그러면은 일부를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시장과 물가 상승, 통화 긴축 이런 부분이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2% 네, 하회 유지 여부를 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보궐선거 부분. 이 보궐선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전략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나 뭐 정책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은 4월 7일 보궐선거의 전후로 이 두 후보들이 이 서울시의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다음 주택 공급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4월 7일 전후에 건설주들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오히려 건설주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지 여부 네, 그래서 건설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건설주들 중에선 대형 건설주들이 있고 시멘트, 페인트 그다음에 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중소형 관련주들 네, 같이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파월 의장인데요. IMF 연설에 발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장 흐름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신윤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고처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찬홍 파트너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해 주셨습니다. 샵 8338로 박찬홍이라고 문자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박찬홍 파트너의 매수프레소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0분께 매수프레소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고처가 준비한 이벤트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8338로 유망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국고처 파트너들이 뽑은 핵심 유망주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와우넷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셔도 핵심 유망주 영상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주식 투자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투자할 만한 종목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주식 일기를 통해 생활 속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4월 2일 금요일 힘들었던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증시 대표 선수들이 반등하면서 4월의 시작이 꽤 좋은데 드디어 내 계좌에도 봄이 오는 걸까? 네, 오늘의 주식 일기를 살펴봤습니다. 4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야 반등을 보이는 종목들도 속속 드러나는 만큼 4월에는 특히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면 좋을지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식 일기와 관련해서는 박찬홍 파트너가 생활 속에서 어떤 종목 발견해 주실지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찬홍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3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어제였죠. 현대차와 기아의 3월 판매량 호조에 현대차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내 계좌에도 봄이 오는 건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아마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는 뭐 좀 그 현대 기아차 계속해서 좋다고 해서 많이 담았는데 또 악재 같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 라인을 멈추고 조업 단축을 하고 있다. 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업황은 좋다고 했는데 계속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해서 좀 불안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이 3월 시장 끝나고 4월 시장 네, 생활 속의 우리 주식 탐구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 4월 한 주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는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목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집어서 드렸었는데 그동안 이제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은 군집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2주 전까지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조선, 철강, 건설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자동차 섹터가 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월 달은요. 원래 한 3년에서 5년치를 보면은 3월보다 4월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번에 4월 달에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보궐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5월 달에 공매도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의 이제 포지션 변화, 그리고 CFD 계좌의 청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굵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짝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4월 시장,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3월보다 시장은 좋았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시장의 흐름이 워낙 빠르게 순환매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기가 몰리는 쪽, 돈이 몰리는 쪽에 그쪽에 미리 낚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털을 잡으셔야죠. 자,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 테크 기업 쪽,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한 이번 주 내내 주도 섹터였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3,150포인트 이 부근을 돌파를 해주면은 이 테크 기업들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돌발할 악재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 중국이 지금 현재 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건설 쪽, 부동산 쪽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일반 근로자들이 30-40년 정도 걸리면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은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일반 국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을 중국도 잡고 있고, 지금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똥이 증시에, 상해 지수나 이런 중국 증시에 불똥이 튄다면은 지금 현재 이 상해 지수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고, 지금 현재 이 변곡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 증시도 별로 안 좋겠죠. 자,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반영이 되면은요, 하단은 2,950포인트 이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은 3,150, 하단은 2,950 이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좀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 여러분 꼭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보궐선거 체크하시면서 건설주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그동안 여러분들 막 정치 테마주 무슨 관련주 해서 지금 인물주들 보고 계시는데, 4월 7일 전까지 빨리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서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늦게 들어가시면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국고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좀 스마트하게 행동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4월 8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지금 이제 이 옵션 만기일,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결과를 보는 그 날이죠. 4월 8일 날 변동성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고점대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클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전에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2분기 때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수주를 받는 거고, 중동 지역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도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동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에 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다. 뭘 보셔야 되나요? 그렇죠. 플랜트, 조선, 철강, 건설 쪽을 그래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이쪽 쭉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다시 또 체크를 해드리면은, 그리고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양호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경제 지표가 양호하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 꼭 보셔야겠죠. 네, 괜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는 네, 큰 틀, 올 한 해 큰 틀로 봤을 때는 철강, 조선, 화학, 건설 쪽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항상 여러분 5월 딱 맞춰서 투자 계획을 또 세우시는데 5월 달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끝나고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5월 달을 미리 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화학, 철강, 조선, 건설, 네, 이 관련주 중에서 아직 덜 올라가면서도 시장보다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종목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